먼저 사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원 총 8명 중 소집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장님께서 대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길 원장입니다. 정말 길고 긴 지난 2년이 좀 넘었는데 벌써 코로나가 이렇게 30만 명, 40만 명이 된다는 게 현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회원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정기총회를 정말 즐겁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코로나가 있었지만 우리 협력원에서는 다양한 우리 공익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많은 그 행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외국에도 자주 못 나가시고 출장도 못 나가셔서 국내에 있었지만 또 정보협력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또 기틀을 마련한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이제 8년째가 돼서 세월이 이렇게 8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항상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정기총회에 뭐 작년에 했던 실적 및 또 올해 할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운영위원장이신 김원진 변호사님과 또 우리 사무국장 박영수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의견이나 우리 협력원에서 지금 했던 프로그램에 보완을 할 사항이나 또 이런 사업은 좀 우리가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여러분들이 건의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건의한 사람을 시키지 말기. 항상 우리는 회의를 하면 뭘 좋은 걸 건의하면 그래 잘하겠네. 그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다고 시키지 않을 테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건의해 주길 하면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 4건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협력원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주요 활동 실적을 보고드릴 운영위원장님 김원진 변호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어디다가? 제가 하는 걸로 예정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정확하게 됐네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매년 해오던 그런 방식대로 저희들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일반 현황은 보는 대로 조직이나 회원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작성 주요 사업들은 다 동일합니다.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조직도도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원 변동 사항은 정회원이 2명 더 늘었고 후원 회원이 11명 많이 늘었는데 원장님께서 아마 후원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운영위원장을 포함해서 운영위원들이 좀 열심히 해서 후원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올해 후원회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특별히 강조할 건 이제 단기적으로 곧 할 거는 4월 8일, 4월 9일 상반기 워크숍 있고 나머지는 예정된 대로 스케줄대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11일, 22일은 샌프란시스코 역사문화여행 가시는데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가시는 걸로 예정되는 것 같습니다. 송년회는 꼭 참석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한번 쭉 보시면은 이번에 한 3분짜리로 새로 만들어서 네.
기부와 문화, 교육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인상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자 2014년 개척받을 때였습니다. 공공협력원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4가지 주요 사업으로 그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기부 사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취약계층인 국거노인들에게 쌀, 도시락, 우유, 빵 지원 및 필요물품 지원으로 복지를 강화하고 매달 2회씩 도시락 기부 봉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에 소년교도소인 경북 인천소년교도소와 안양소년원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춤을 통한 정서적 안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춤을 통해 소외된 젊은 청소년들에게 사회로의 건강한 복귀를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재회 후원금을 전달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인 가출 청소년들이 다시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렌탈바자회를 개최하여 매출 수익금 전액을 공공협력원의 공공복합 사업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하여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하며 꿈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AI 역량을 높여 군 전투력 향상과 병사들의 자기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해외 인턴 지원 사업은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향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학생들은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의 나라로 우수한 해외 유관기관으로 연수를 가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우리미대학 학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브레이크 댄스 활성화를 위해 비보이 그룹 라스트포원과 협약을 맺어 비보이 댄스 문화의 확대를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공공협력원은 철원군 지역명소화 사업, 서난시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적 생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발전에 관한 정부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등 다양한 정책 연구를 통해 균형 있는 국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항상 공공협력원과 함께 기부원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공공협력원은 소외된 사람을 돕고 나아가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앞날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그 동영상하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보고사항과 관련해서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또 뭐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네? 와, 성우 누구? 네. AI 성우 아니죠? 이 다음 차례는 뭡니까 이제? 네. 추진 실적하고 그거 설명해야죠. 네, 그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협력원 주요 사업 부분을 보시면은 고유 목적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지원 사업, 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지원 사업, 지역사회 개발 사업,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해오던 그런 내용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 사업으로 이제 사랑 나눔 엔젤 바자회 매년 하고 있고 정기 포럼도 월 2회, 국내 워크숍도 예정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주요 활동 추진 실적은 고유 목적 사업의 경우에 사회적 약자 소외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총 15회에 걸쳐서 작년 12월 18일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지원 사업으로 김천 소년교도소의 마스크 만장, 성남 안나의 집 추석 명절 후원하고, 그다음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는 이제 뭐 9월달에 다스트 포원 후원 협약식, 10월달에 아트 엄브렐러 청년 작가 후원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건 이제 교육 지원 사업, 지역 개발 사업으로 5SO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장병 디지털 역량 강화라든지 철원군 지역 명소와 군전역 취업 역량 강화를 주요 사업 목표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올해 아마 그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개 생길 것 같고 또 원장님께서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5SO 위원장으로서
제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S 포럼 조직은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은 보건단장님이 제대하시기 전까지 그냥 임시로 저 관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무총장으로 임성모 대령님, 고문으로 이창민 원장님하고 김현종 군단장님이 계시고, 회원은 지금 한 6명으로 정관을 만들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회원을 6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협력원 멤버들하고 또 외부 멤버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시켜서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사업 성과는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장병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군자의 취업 역량 강화 사업을 해서 해외 인턴을 보낼 예정이 있고, 지역 명소화 프로젝트는 지금 이제 MOU 체결 단계에 있습니다. 2022년도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어가십니다. 또 알고 계신 내용들. 수익사업은 사랑나눔 엔젤 온라인 바자회를 작년 10월 11일, 17일간 했고, 그래서 천안도시재생사업도 해서 공공협력원에 상당한 또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정기포럼은 이제 예정대로 수년 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어의 주요 행사는 이제 그린 미팅을 기반으로 하고 또 워크샵, 또 디빈 서울 프로그램에서 작년 11월 20일까지 잘 진행됐습니다. 21년 결산 수입 지출은 수입 내역은 여기 보시듯이 2억 8,100인데 작년보다 7,900만 원 증가했네요. 그다음에 지출 내역은 1억 6,200. 그러면 고유 목적 사업이 9,300, 수익 사업으로 5,900, 총 1억 5,200 지출됐습니다. 운영 성과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쭉 넘어가 보시면 그 앞에 잠깐. 다음 페이지. 다음. 여기 보면은 구체 및 자본 총계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900, 2억 900입니까? 그 다음에 고유목적 사업으로 2억 1,300 주셔서 기타 사업은 또 이렇게 이 정도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는 오늘 제가 처음 봐가지고 결산은 이 저기 정도로 그냥 박영수 결산. 사무장님이 네. 수고를 하실 거니까요. 네, 나중에 또 설명 있으면 하시고. 의결사항은 제가 해야 돼요. 예, 위원장.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에 관해서 특별히 의문사항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없으시면 통과하는 겁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이니까요. 보고사항입니까?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고 뒤에가 의결사항이고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보고사항 얘기 보고는 끝났습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입 지출 내역이라든가 뭐 항목에 관해서. 없으면 넘어가십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님께서 결산의 일부 내용을 해주셨는데요. 사무장님께서 결산을 보고 드릴 거거든요. 자,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수입니다. 계속 가시길래 그냥 계속 하시면 좋겠다 했더니 2021년 사업 실적 및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릴게요. 저희가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 목적 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이 있는데, 고유 목적 사업에는 집행 예산이 이렇게 해서 9,347만 4,730원 정도를 잡았고, 기타 사업으로는 5,900만 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021년도에 이거는 지출이구나. 수입이 일반 기부금 수입과 외부 후원 기부금 수입이 있고 또 회비 수입이 있어요. 근데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반 기부금 수입은 우리가 통장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내는 수입이고 외부 후원 기부금은 그 후원 회원들이 내시는 수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수입은 또 뭐냐? 이거는 우리가 오늘처럼 포럼에 나와서 포럼 회비나 또 그 통장으로 기록되는 그 회비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고요. 또 카드를 거래했을 때 수입도 저희 회비 수입으로 이렇게 잡아서 1년 수입의 사액을 이렇게 8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증감은 뭐 이렇게 회원님들이 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 사업으로는 저희가 도시재생 전문가 과정이라고 저희가 3기까지 갔었어요. 2020년에는 거의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고 줌으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21년은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업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저희가 사랑 나눔 엔젤 바자회를 하고 또 올해는 원장님과 또 그 원인선 박사님께서 천안 도시재생 사업에서 그 프로젝트를 좀 많이 컨설팅 해주셔가지고 저희에게 좀 수입이 있었고요. 5분단도 또 저희가 사업 수익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입은 2억 8,186만 3,461원 이렇게 나왔는데 원장님이 너무 열심히 그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지출이 더 많던데 지출 내역이 8,600. 지출 내역은 여기가 안 나오네. 앞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앞쪽에? 수입이고 아무튼 여기 포인터에 보면 2억 8,699만 722원으로서 약 500만 원 정도를 더 적자를 내는 정도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저희 고유 목적 사업과 그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병합했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많은 그 지원과 또 많은 그 봉사를 해서 저희가 약 500만 원 정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적자가 나 있어요. 근데 이제 운영 성과표를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이거는 회계상 안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맞춰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업 비용들이 이렇게 뭐 분배 비용, 인력 비용, 시설 비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분배 비용은 잠깐만요. 기부금 수익은 아까 보셔서 아실 거고요. 분배 비용은 해외 인턴들에게 지불을 하거나 저희가 이제 그 비용을 도움을 줘서 인턴을 내보내거나 또는 개인에게 직접 지불된 비용들이에요. 그리고 인력 비용은 그 인턴들의 급여가 아닌 강사 비용이에요. 저희가 포럼이나 그 도시재생 전문가 과정 이런 데서 그 지출을 하는 강사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이 또 따로 있는데요. 시설 비용에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그런 행사 준비 비용과 회계상에 정리되는 임대료 일부가 시설 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임대료가 있지만 시설 비용에도 임대료 일부가 안분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나면 다른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익이 저희가 51만 2,779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그런 정도로 하고 근데 여기에서 수입이 좀 나서 그나마 이제 이렇게 적자손을 조금 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결산은 표를 참고로 하시고요. 운영 성과표를 막 일일이 따지시면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별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사실 저는 이게 프린터가 잘 보이질 않아요. 글씨가. 숫자도 6인지 5인지 3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눈을 아무리 뜨고 봐도 안 보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턴들하고 막 통화를 하면서 이게 뭐 얼마냐 했는데, 그냥 이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그 회계 그 과정에서 넘어온 그 자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2년 예산안 정도 보고를 하고 진행하시고요. 예산안은 의결사항이니까요. 그럼 예, 좀 나중에 이따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보고 순서인데요. 저희 감사님이신 이경훈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감사 보고서를 대독하는 것으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정관 제37조 이거 2021년도 회계연도 기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세입 세출 결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 규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 및 확인합니다. 아울러 2021년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업무 전반을 체계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해 주신 운영진과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30일 감사 이재흥 대독. 감사님께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고요. 그 사업 실적에 대한 지출 금액이나 상세 내용은 뒷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늘 의결해야 될 사항이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진행할 텐데요. 의결에 대해서 뭐 투표를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그냥 찬성을 하시면 박수로서 환영해 주시면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사항 제1호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에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있는데요. 사업예산은 고유목적 사업 및 수익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을 근거로 해서 2억 7,120만 원을 예산을 잡았고요. 지출예산은 고유목적 사업에 그리고 수익사업 기타 사업에 합쳐서 2억 9,6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이 수입 예산이나 지출 예산에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과연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투명하게 어떻게 좋은 곳에 쓸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협력원은 이때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시작하고 끝내는 걸 안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한번 도와줬으면 끝까지 도와준다. 교도소를 도와줬으면 올해 도와주고 내년에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협력원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뭐 줬다가 내년에 안 주고 또 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아예 한 번만 하려면 안 도와주는 게 사회공헌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해야 돼. 누굴 내가 언제 도와줬는데 이번엔 도와줬어. 근데 내년에는 안 도와줘. 어디 가서. 그 제일 나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회공헌이란 건 한 번 했으면 그래서 협력원의 프로젝트는 전부 다 10년 이상 된 이 협력원이 생기기 전부터 왔던 진행된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보면 작년에 우리가 들어왔던 게 수입이 보면 작년에 2억 8,100만 원 되게 많이 좀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올해는 목표를 2억 3,800, 한 5천만 원 줄였죠. 통상적으로 지난 3, 4년간을 보면 한 2억 1,000만 원 내외가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뭐 조정훈 대표님이 사업을 크게 해서 갑자기 1,000만 원 내면 이게 단위가 확 증가되는데 그렇다고 전년도에 2억 8천 거뒀다고 올해 2억 8천을 잡는 게 아니라 3개년간 기부금에 대한 수입을 에버리지해서 이 정도 2억 3,800을 잡았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영리법인은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고유 목적 사업, 우리가 순수하게 사회공헌한 사업 하나, 그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수입은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나누는데, 수익 사업의 수익은 무엇을 위해서? 이 돈이 나오면 고유 목적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게 뭐 우리 공공협력의 사업에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게 다자회하고 기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뭐 그게 3,300해서 총 2억 7,1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회원 보면 그거는 다른 뭐 모임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그런 모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RP 동기회 회비, 그런 거는 기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회비죠. 근데 저희는 여러분이 내는 회비는 100% 여러분 세제 혜택을 받는 법인이든 기부든. 그래서 공공협력원이 기부 단체로 선정이 된 지가 7년이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7년 동안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히 그걸 주는 게 아니고 7년마다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돈이, 박내원 대표가 기부금을 500만 원을 냈는데, 박내원 대표님 회사에 제가 그 기부금 영수증을 끊어지면 경비에 저희가 되죠. 세액공제가. 그걸 부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돈 받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그럼 나는 세금 탈루하는 주모자가 되냐,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7년마다 그게 그 심사를 해서 재지정하는데,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내서 이제 3월 달에 내일 발표죠. 내일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지정기부단체가 내일 선정이 되면 앞으로 7년간 또 기부단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단이나 비영리법인을 만들 수 있지만 지정기부단체를 만드는 건 1,000억을 돈 버는 것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투명성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나 해주지도 않을 거 아니라, 나 도와줄게, 기부단체 절대 안 해줍니다. 저부터 심사, 뭐 재산관계 투명성 다 깝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거 닦아서 대표자의 신뢰성, 투명성, 전과자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봐요. 그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특별한 게 없으면 내일 나오죠. 우리 세희 씨가 인턴 열심히 해서 나오는데, 그런 기부금이 있고, 외부 후원 기부금은 어제 유복금 대표가 누굴 쪼아가지고 500만 원 후원했더라고요. 후원회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회원은 활동을 못하지만 후원금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모 시행사 대표가 500만 원 해가지고, 그런 기부금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아까 박용수 대표님이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낸 회비는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심플해.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더 나가야 되는데, 물론 임대료 이런 간접 비용도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쓰이는 게 직접 비용이겠죠.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되냐. 그래서 교도소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했는데, 그런 비용으로 한 1,000만 원. 독거노인은 월 2회 도와주는데, 저희가 그 철원의 5대 쌀을 한 달에 약 180만 원씩 사줘요. 농민들. 우리가 OSO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DMZ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쌀을 사줘서 그 쌀을 독거노인한테 주는 역할,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 하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쌀 180만 원씩 사주는 거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시골에서. 두 가지 효과를 해서 우리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지금 안나의 집에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도 지금 7년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하종 신부님하고 300만 원 정도의 선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발달장애 음악가, 작년에 우리 장규환 대표하고 박용수 대표님 세종문화에 갔다 오신 그 자폐아들, 오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자폐아는 계속 20살 이후에도 자폐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발달장애. 그런 애들을 음악 구성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하고, 미얀마가 최근에 군사 쿠데타로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에 초등학교에 책걸상하고 컴퓨터를 지원해 준 바가 있어요. 시골에. 되게 고마워했죠. 근데 그래서 올해도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잡아놔서 우회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선교사님이나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요걸 제가 좀 설명해요. 제가 요새 사설을 보니까 이제 한국의 인구가 줄고하는데, 우리가 이민자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잖아요. 난민도 오고 다문화 시골에 가면 많은데, 그런 어린 학생들이 되게 왕따도 많이 당하고
되게 공경에 많이 처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우리가 그런 다문화에 대한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뭐 동의를 하시면 그래서 그 예산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는 우리 인턴들한테도 숙제를 하나씩 다 줬는데 같이 연구를 해서 사실 돈을 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함정은 돈을 주는 프로젝트를 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하게 아까 우리 김혜지 양이 아이들 시골에 있는 진짜 베트남에서 시집 온 많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서울 1년에 한 번씩 도시 구경해주기.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도 보내주고 그 계획이죠, 김혜지 양?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럼 뭐 에버랜드 하면 또 제 나와버리 아니에요. 가가 좀 해라. 니들도 스폰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해서 우리가 같은 기관과 뭔가 사회적 같이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우리만 뭐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넣었고요. 청년회의는 올해 작년에 못 가가지고 저기 잠깐 나와보세요. 박성주 군부터. 여러분 다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 최세희 양이 먼저 나와보세요. 일로 와서 나와야 돼. 올해 그 해외 인턴 작년 코로나 때 못 가가지고 나갑니다.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우리 최세희 양은 그 뭐지 네덜란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가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주연 양이 두 번째 이 5월 중순에 4월 며칠 날 나가죠? 4월 12일이고 5월 10일 한 달 후에 알고 계세요? 언제 나는지 모르시죠? 네, 관심이 별로 없어요. 5월 12일 날 여기도 네덜란드에서 좀 이 기초를 닦아서 바르셀로나에 아니 어디죠? 베니스에 한 달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5월부터 8월까지죠. 8월 중순까지 가고 우리 박성주 군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5군단에서 AI 경진대회 우승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밸리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3월 지금 온 지 한 3주 됐죠? 와서 인턴을 하고 6월 아마 10일 정도 지금 저도 계속 오렌지 한 10일 날 실리콘밸리 가서 8월 중순 하순까지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선진 그런 IT 기업 선배들도 만나고 또 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 뒤에 지금 열심히 그 촬영해주고 하는 우리 김혜지 양은 아까 5군단 OS로 하면서 저희가 또 잘한 일 중에 하나인데 직업 군인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좀 하자. 거기 군인들은 그게 하사관이든 장교든 전방에 있는데 떨어져서 있잖아요, 자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직업군이면 맨날 가끔 서울에 와서 공부 잘하고 있어, 차렷.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이제 부모님하고 교감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를 2명을 선발했어요. 우리가 30명 중에서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작년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혜지 양이고, 김혜지 양이 지금 1월 달에 오셨죠? 와서 지금 3개월간 하드 트레이닝. 김혜지 양도 이제, 원래는 이제 봄에 와야 되는데 본인이 학교에 못 가고 아직 휴학하니까 미리 와서 지금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혼나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갈 예정이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는데 우리 세희 양이 오늘 작별 인사를 한번 여러분들 이제 볼 기회가 없어요. 한번 대신해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협력원 인턴 최세희라고 합니다. 저는 4월 10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제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인턴을 가게 될 예정이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델프트 지역에서 이제 도시 공부를 할 예정이고, 바르셀로나 가서는 바르셀로나 22 알파 지역에 지금 도시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도시 재생과 이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제가 벌써 협력원에서 인턴을 하게 된 지 이제 한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어느덧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서 처음에 대표님들 뵀을 때는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너무 부족한 부분도 많았는데 그런 부족한 저 이렇게 따뜻하게 항상 맞이해주시고 좋은 말씀으로 항상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우리 그 다음에 박주현 양도 어디 가는지 얘기를 좀 해줘야지. 아니 궁금해 하시니까. 네. 어디. 네, 저는 5월 12일 정도에 출국해서 8월 중순까지 이제 해외 인턴을 떠나고요. 5월에 이제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HNI라는 도시재생 전문 기관에 이제 가서 이제 네덜란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이제 베니스의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작년부터 이제 부족한 저를 이제 항상 웃으면서 대표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도 부족한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올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올해 이제 상당히 많이 가는데 올해 가장 저는 중점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사실 저한테 매일 혼나요. 1시간씩 아침에 9시 반부터 말을 웃으면서 하지만 빨리 어쨌든 가시고 그다음에 사실 작년에 우리가 OSO 5군단 하면서 팀을 해서 아이디어 톤을 해서 우승한 팀이 있어요. 네이버하고 해가지고 KT하고 해서 5명인데 장교 2명, 사병 3명. 그래서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보내준다. 그거는 인턴이 아니고 그냥 일주일 연수. 근데 못 갔죠, 코로나에. 근데 5명 중에 3명 중에서 2명이 제대해서 학교 다니고 있고, 1명은 몇 월 달 제대한다 그랬지? 6월 중순에 제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협력원에서 20여 명이 여름에 샌프란시스코를 가는데, 그 열정하고 좀 연결을 해가지고, 좀 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도 장교 2명도 육사 출신인데, 1명은 대인데 자기는 육사 이제 그만두고 실리콘밸리 가서 AI 석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아주 그런 친구가 하나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같이 OSO 프로젝트에서 같이 예산이 많이. 상당히 사실 올해는 청년들한테 이제 해외를 보내는 경비가 7천만 원이죠. 상당히 많아요. 그죠? 경비가.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도시 공간 창출을 한 연구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도시 속에 사는데 작년에 딥인 서울을 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할 겁니다. 제가 지난번 네덜란드 출장을 가서 우리 전주영 대표랑 같이 출장을 갔다 와서 네덜란드에서 이제 그런 건축에 대한 또 개발의 전문가들을 서울에 모셔서 과연 세계에서 제일 건축하고 도시하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이 MBR립이나 또 마스라든지 뭐 KMP라든지 세계적인 건축회사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돈으로 와서 강사비는 우리가 주겠죠. 하고 또 그래서 제가 이제 테마를 정했어요. 네덜란드 노트르담과 암스테르담의 개발 트렌드는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클레이머 기수한테 제가 숙제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 오셔서 금토일 11월 초에 오서 하는데 저는 저희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하고 도시재생 김세용 교수 S공사 사장이 관심 있어서 거기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우리 김승배 회장님 관심 있어서 거기하고 한국도시설계학회 4군데 공공협력원하고 해서 협력해서 서울도 나름 좋은 데가 있다. 그래서 서울의 어떤 좋은 공간들을 소개하고 그런 명소화는 어떤 트렌드로 가는 건지를 금토일 해서 금요일은 세미나를 통해서 첫째 시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트르담의 도시 변화 개발 트렌드에 대해서 오전에 세미나를 좀 할 거고요. 오후에는 그런 설계에서 MBRDB에서 실제로 어떤 지금 가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휴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에코 그죠? 그런 베이스로 해서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듣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년에 딥인 서울에 가셨던 분도 계신데 서울에도 롯데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스토리가 있는 빌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빌딩들을 좀 일반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정희 대표가 신라스테이가 뭐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있다고 하면 거기 지은 디벨로퍼 그 다음에 아키텍트 그 다음에 금융 이렇게 우리 백진혁 우리 전무처럼 그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걸 하는데 우리는 도시설계학회나 국토도시학회 가서 세미나 한다 보면
자기하고 자기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그죠? 하고 끝내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희는 타겟을 일반 시민, 우리가 건축이나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해요. 그리고 이런 직업이 있어요. 이런 거를 소개할 수 있는 디빈 서울을 지금 하는데 한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좀 잡아놨어요. 그래서 잡아놨고, 그 다음에 바자회는 한 1,000만 원 정도 잡고 기타 사업 800만 원 이렇게 돼서 그게 한 1억 5,100이고 고유 목적 사업이 그 다음에 수익 사업 하면은 한 1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지금 여기 있는 공간이 한 달에 그냥 나가는 돈이 400만 원이야. 한 5천만 원이 나가. 그 제가 이제 꿈이 한 3, 4년 후에 한 4, 5층짜리 줘가지고 그 돈으로 지하에다가 이런 데 만들고 돈 안 드니까 우리가 임대료 내면 되잖아. 왜 돈을 남한테 줘? 백지적금 뭐 알았어?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5천만 원 간접 비용이 여기다 딱. 원래 유영천 회장 저 2층을 살라고 그랬어요. 유 회장이 너무 비싸다고 안 팔아줘가지고 저기 제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인건비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5천만 원 내외 그 다음 인턴비 포함해서 송오픈 사실 경비는 여러분 별로 쓰는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력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미의 사업을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잡았다고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 게 이게 청년들 올해는 후원해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인재를 키워서 경험을 시켜서 우리 국가가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줘야 그만큼 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 2명이 4월, 5월 가기 때문에 또 이제 하반기에 협력원 또 5군단도 다시 뽑을 거예요. 내년에 내년에 올 사람들 뽑고 또 일반도 인턴을 뽑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주변에 혹시 영어 여기서 4명 다 영어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 영어를 못하니까 가는 거야. 영어 못하니까 가서 내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를 알아야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유학파가 다 가야죠. 그죠? 금수저가 다 가야 돼. 유학파 아이비리가 나오고 그래요. 협력원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꿈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해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을 사전에 좀 인성을 가르쳐서 3, 4개월, 길게는 8개월 제대로 된 아이가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서 자기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큰 장학금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몇 천만 원 주는 장학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올해 1년에 3, 4명은 꼭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도 꼭 열심히 부족한 아마 지도편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보니까 이 청년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정혁 대표 같은 라인을 못 탔어. 그래서 그런 라인을 타고 싶다. 아니면 해외에 보내주고 싶으면 보내십시오. 제가 잘 가르쳐서 명품을 만들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력원에서도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혹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뭐 제가 많이 안 때리니까요. 많이 안 혼내니까 보내시면 뭐 기회를 주는 거죠. 통과를 해야지 통과. 그래서 기회를 주니까 주변에 추천해 주십시오. 좋은 청년들이나 뭐 그런 한번 해외에서 맞짱 뜰 수 있는 청년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왜 우리가 봉천동이나 저기 신림동이나 아니 어디 신촌이나 이런 우리 고대에 있는 안암동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예요. 뉴욕과 파리와 런던하고 베를린에 가서 맞짱 뜨게 해야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다 잘 됐고 갔다 온 친구들이 가서 뭐 베를린에 가서 AI 매니저로서 직원 5명씩 이혜진 얼마나 경제학 나온 애가 지금 베를린에 AI 밑에 5명 되고 있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그런 애도 있고 많은 또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겠다. 그런 예산 수입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했는데 뭐 사무총회 괜찮으셨어요? 예. 여러분 위로 이상입니다. 안건을 너무 잘하게 해주셔서 그럼 위로 안건 진행 중에
2호 안건인 사업 상세 계획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가운데서 사업 예산과 지출 예산이 있었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 기본 재산 현황들, 임대 보증금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평가 금액으로 되어 있는 1억 200에 대한 것도 변동 없음을 다시 의견 사항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인 1호 안건과 그리고 상세 계획 2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예, 더 없으시면 박수로서 의사 표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들의 찬성으로 1호 안건과 2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장님, 3호 안건 하나 남았거든요. 잠시만 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호 안건 정관 일부 개정건입니다. 저희 협력원의 정관의 목적 중에서 저희 수입이나 이익에 대한 것을 사용하는 처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저희 협력원이 만약에 해산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 청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속 타 기간이나 이런 곳에 지속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찬성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관명령 찬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호 안건 정관 일부 개정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50분이나 지났네요. 원장님께서 30분 내에 끝내자고 하셨는데 네. 자, 이상으로 사단법인 공공협력원 2022년도 정기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4월 언제 이제 골프가 있잖아요. 그죠? 5월 언제? 5월 27일. 이번에 금요일 날 일정. 세계 최고로 이게 양주시 많은 길이 있어서 아까 이것도 이런 겁니다. 거기서 폴트장에서 매출 저녁을 팔아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 저녁은 팔아주는데 적당하게 내가 이제 장소를 갔다 왔어요. 주인장님이 계십니다. 스타벅스 지하에 또 이런 공간이 공간이 있어요. 많이 셀러 그래서 간단하게 와인 한잔하고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골프장은 간단하게 조별 전체적으로 이렇게 먹는 게 어떠냐고 오후에 부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전민영 대표님한테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9시에 보면 끝나니까 네. 또 덧집을 들어서 뭐 내려가면 한 8시 반에 네. 그리고 그 전에 뭐 스타벅스 마실 거면 가서 마시다가 12시 때 부팅해서 넘어갔죠. 간단한 식사만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식사하다가 한잔 하고 와인 사고 식사할 때 어차피 술 한잔 하니까 그 다음에 가서 와인 내려가서 이차도 식사가 안 되니까. 네네 거기서 2차 가는 개념으로 가요. 네. 거기 근데 공간이 제게서 몇 평인지 실평수가 거의 도시락도 안 돼요. 도시락은 되죠. 도시락은 갔다 와서 할 수가 있는데 번거롭지 않아요. 여기 인원이 많아요. 그럼 뭐 도시락을 한 번에 써버리면 알아서 하지. 하여튼 아니 케이터링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너무 인원이 많아서 진짜 너무 부끄러워. 내 생각에는 간단하게 와인 먹고 네네. 그래서 그날이 5월 7일이죠. 금요일을 하니까 기울 여섯 팀 정도. 여기 그날 오실 수 계신 분 5월 27일
일단 4월 10일까지 엔트리를 받죠. 이렇게 대표보고. 그래서 4월 13일 날 포럼은 오전에 강홍석 작가님을 모시고 영상관 홍어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월 27일이 신덕희 대표 맞습니까, 이거? 4월 27일 맞아요? 그러니까 틀린 걸 여기다 갖다 놨어. 4월 27일은 이정희 대표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정희 대표님이 작년에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왔어. 무슨 요새 얘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그래서 내가 엉터리라고 억수로 깨가지고 1년 반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엊그저께 다시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롭텍하고 핀테크하고 합쳐가지고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정희 대표님이 이 프로그램이 1년 반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들어봤는데 한번 설명을 잠깐 해주십시오. 3분간. 재작년 교수님께 처음 어떤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제 본업이 이제 건축이고 그런데 고민을 좀 한 가지 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를 월 말에 받아야 되는 것인가? 유럽이나 미국은 주급을 받는데 그러면은 월 말에 누군가는 급여를 받고 사업주는 월 말에 주게 되니까 그간에 이제 불평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총 GDP가 한 2,000조 정도 되는데 월로 이거 대출을 그러니까 1월 1일 날 처음으로 일을 한 거를 그날 당일날 받게 되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공평한데 30일 날 받게 되는 건 아니더라도 15일 날 받게 되고 주게 되면 공평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15일치를 늦게 받게 되는 이 이자율을 따지니까 한 1년에 한 50조에서 60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평등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워킹이라는 일을 한다라는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속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의 EWA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발전시키는 김에 이제 플랫폼 사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노동자와 구인 구직을 자동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일용직이 제가 여기 수서에 있는데 어느 날은 일용직들이 서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것들을 갔다 온 위치 기반에서 매칭을 시키고 그 매칭 시키게 된 노동자들에게 당일날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27일 날 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객관적으로 저도 우리 사회가 핀테크 미국에서 임원이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영수 대표님이 문정동에 계시죠, 그죠? 거기 어떤 직원의 직업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는 직원, 전기문자 그런 분들을 이 지역에 있는 애들을 다 찾아줘서 카카오 택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하고 연결시켜주는 그 평점을 매기게 돼 있어. 그 직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미 미국에서 상당히 검증돼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또 그 상도 받았죠. 그죠?
정부에서 상도 받고 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직방 이런 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 거기도 벌써 뭐 1조가 됐죠. 그죠? 근데 앞으로 내가 이정희 대표님 잘하면 3조는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주식 조금 주겠지, IPO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27일 날 상당히 좋은 강의고, 특히 핀테크나 프롭테크 관련해서 금융과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단순한 뭐 헤드헌트 시켜서 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방이나 어떤 그 카카오처럼 그런 위치 기반 서비스에서 인력들을 주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위클리로 페이를 한다는 거죠. 서로 투명성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되겠고, 5월 11일 날은 이주희 대표님이세요. 이게 좀 옛날에 반 바뀐 자료를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지금 저쪽 여러분들한테 공개 이주희 대표님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북 콘서트 하나 넣어놨어요. 너무 심심해서 요새 제가 조그만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잠깐 소개를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해외도 못 가는데 내가 책을 하나 써가지고 거의 뭐 써가지고 5월 11일 날 출판을 합니다. 제목은 나는 지금 여행 중이다. 사유하는 스위스.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제가 스위스 뭐 한 16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를 에 대한 사진을 18점 중에서 900점을 셀렉션 해가지고 스위스 지도와 함께 스위스를 여행하는 어떤, 전 여러분들이 뭐 많이 잘 알고 있는 뭐 루체른이라든지 뭐 도시는 뭐 쥐리나 제네바도 있지만,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원고가 이제 디자인 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작업 중에 있고, 그래서 첫째 1부가 자연의 매력, 2부가 도시의 매력, 이게 두 가지. 그래서 그 책 하나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이 스위스 어딜 가나 다 볼 수 있게끔 다 해놨어요. 앞에는 지도, 뒤에는 그 대표적인 명소, 간단한 원래 한글하고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는 빼고 한글만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스위스 책을 좀 찾아봤어요. 교보나. 근데 그런 책 있잖아요. 세계를 간다 책, 그런 거밖에 없고 스위스에 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책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냥 뭐 여행사라서 마트 오는 거하고 그저 체르마트 가고 뭐 그런 데인데, 그래서 제가 책을 팔기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스위스라는 나라를 쉽게 볼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어디 가면, 그래서 그거를 넘겨서 지금 뭐 그게 지금 하고 있어서 5월 11일 날 포럼 끝나면 약간의 설명과 여러분 이제 책을 이제 선사를 처음으로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도시 얼굴 스위스 편이 나올 거고, 그거는 이제 스위스가 왜 잘 사는가, 강국인가. 스위스라면 5개 산업으로 이끌어지는, 제일 여러분 의아해하겠지만 스위스를 경제를 이끄는 거는 의학 산업이 첫 번째입니다. 의학, 메디컬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금융. 많은 사람들이 나치도 그렇지만 돈을 어디로 빼돌려요? 스위스에다 금융회사가 먹어 살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시계산업, 여러분 아는. 그 다음에 스위스가 세계적인 린트프라에서 초콜릿 산업. 왜? 산에 소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되게 밀키한 초콜릿을 많이 키우죠. 그 다음에 5번째 철도 산업. 1800년도에 스위스가 어려운 시기에 이게 나라를 키우려니까 철도가 있어야 알프스산을 넘잖아요. 그럼 철도 산업이 발달해야 돼요. 그런 정밀 사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은 왜 발달했을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위스의 많은 연예인 중에서 오드리 헵번이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알랑드론이나,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프랑스 그 건축가 누코르베지인가요? 그분, 그 다음 희극가인 영국의 찰리 채플린이 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왜 스위스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을까? 이런 챕터로 좀 하반기 책이 나올 건데, 그러면 좀 우리가, 자연이 많은 나라잖아요. 스위스도 국토의 70%가 우리나라처럼 산입니다. 우리도 국토의 70%가 산이죠. 근데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스위스를 그냥 알프스가 있어서 그냥 좋다 하기보다 어떠한 필수가 있을까, 나름 제가 이렇게 그런 책들을 보면 앞서 교보나 잘 없어서 제가 그런 정보를 조금 많이 알아서 담아서, 이거는 사진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2부에는 이제 한 10월이나 11월에는 책으로 도시어 이렇게 칼라판으로 조그맣게 나가. 이런 책은 이제 안 나와. 나가서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 그런 걸 위해서 제가 이 홈페이지를 하나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봐서 이 도시의 얼굴이야 홈페이지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저 많이 물어보잖아요. 도시 관련해서. 도시 둘러보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네? 네. 그래서 도시에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런던 이렇게 파리 이렇게 올리면 이 도시들의 대표적인 사진 이런 거를 넣고요. 스위스 한번 볼까요? 그냥 스위스 둘러보기 하면 클릭하면 되나? 그래서 여기에 스위스가 이 만든 지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초록색인 자연이 있는 데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아 이렇구나. 그 다음에 이런 도시들을 하나씩 클릭하면 좀 구체적으로 이거 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 발작이 맞다면 이런 사진들도 있고 동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년간 모아놨던 이런 사진과 자료를 꺼주세요. 해서 이런 자료들을 루트는 여러분 책 받아보시면 이런 루트도 직접 그려서 나온 거 쉽게 어떻게 가는지 이렇게 뭐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의 각각의 사진들을 제가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거 제가 다 찍은 겁니다. 나 작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쥐리하면 어디를 봐야 되지? 그 풍경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한 거죠. 예. 루제를 하면 여러분들 잘 유명한 게 이거죠. 카펠교, 그 다음에 빈자의 사자상, 나오는, 예, 제가 이런 거고, 그 도시별로 이렇게 쫙 그러면 이제, 나 어느 도시 가고 싶으면 클릭해보면, 나 저기 가고 싶어. 이거 제가 이제, 이 그림 어때요? 올려보세요. 내가 제일 자랑하는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이 대표? 이걸 보면 뭘 느껴요? 난 이 도시에서 쉬고 싶다. 두 여자가 앉아있고, 두 명이 강아지를 산책하고 있고, 한 명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근데 저기 앉아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저 사진을 꼭 찍고 싶어서 제가 찍었어요. 앞에는 호수고. 그게 이제 제네바 옆에는 앙시라는 곳인데, 이런 도시를 이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도시 사용 설명서물 이런 게 쭉 있고, 위에 두 번째 칼럼에는, 예, 도시 사용 설명서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입니다. 각 도시별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 바빠서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속 했던 자료인데, 뭐, 미넨, 그 다음에 네덜란드,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했던 제가 비엔나 이렇게 했던 자료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 좀 바빠서 못했는데 있고 그다음 도시 이야기 네 그것도 도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전지영 대표하고 갔다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클릭 한번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건물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싶다 철학과 이 건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MBLD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그때마다 제가 토요일마다 좀 작업을 해요. 그 요약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약간 도시 개발, 재생 이런 사이트를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작성한 자료들입니다. 그걸 이제 좀 공유를 해야겠다.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구시 세미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이렇게 아온고택이나 또 해외 가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공유 그게 있고 그다음 미디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방송에서 나왔던 EBS나 뭐 이런 텔레비에 KBS나 나왔던 이 영상이나 또 언론에서 저를 취재했던 내용들을 좀 넣었고요. 예. 그다음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래서 지금 이런 도시를 저는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 65세까지 60개 도시를 만드는 게 제 목표고 이걸 나를 선전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하고 20, 30대에게는 글로벌의 의미를 30, 40대 여행의 가치가 사실 여행의 의미를 이 세 가지 타이틀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건물,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무료로 매주 수요일 날 도시 이번 달에는 스위스만 예를 들어서 매주 수요일 날 4번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어디서 떠드는 게 아니라 멀리 가지도 않아. 여기 건물에 그냥 포스터 붙이고 스위스 도시 뽀개기 한번 강의 들을 사람 이 건물 옆 건물 하는 거죠. 멀리 가서 왜 내가.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려고 보니까 이런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면 정보가 다 집결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30년간 모아오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서 지금 네, 그거를 보면 여행을 가거나 스토리를 공부나 도시 개발이나 재생에 대한 거를 좀 알고 싶은 사람들은 각 항목별로 클릭해서 넣으면 뭐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어디 가실 때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까 5월 11일 날 언제지? 여기 이때 이게 인터라켄에서 제가 패러글라이딩 하기 전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멋있죠? 네, 그래서 이게 11일 날 홍보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그때 책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사주면 고맙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하시 책을 수익금 100% 다 기부를 하려니까 여기서 할 거예요. 바로 여기 멀리 가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고 지금 테스트 중 이거 아마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에 오픈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픈 지금 되기도 하지요. 열리긴 한데 하여튼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내가 좀 이거 아직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하고 이제 책 홍보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라고 출장 올 때 이거 자료를 뽑아서 정비 처리로 한다 이거 오케이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게 제가 이제 우리 협력원에서 가장 또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러려면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이 사이트를 알려주고 주변에 어느 도시 가면은 여기 좀 한번 들어가 봐. 이창미 원장이라는 좀 빨빨거리고 좀 다니는 사람이 많이 찍어놨대 사진을. 제가 뭐 남의 거 찍은 게 아니고 그래서 좋은 사진을 또 보면 즐겁잖아요. 안 가더라도 박내원 대표 그죠? 멋있는 사진을 보면 좋아서 이번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사유원을 갔다 와서 이 여행 중이라는 게 꼭 여행이라는 게 옛날에 고문이란 뜻이야. 오원을 찾아본 막 우리가 저기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기서 영어로 출발했는데 사유한다는 거는 생각하면서 뭔가 뜻을 의미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디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각하고 도시든 건축이든 문화든 역사든 문화를 사유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유하고 다음 편이 아마 우리 샌프란시스코 하니까 사유하는 샌프란시스코 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샌프란시스코도 제가 찍어놓은 사진만 해도 한 2만 장이 넘어요. 현재 군문교만 한 몇천 장 될 거예요. 각도에서. 아니 한 번에 찍은 건 아니고 몇십 년간.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공유를 해야겠다. 공유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홍 대표님이 여기를 가고 싶은데 하고 딱 사진 보여주면 쉽지 않아. 눈도 안 좋은데 이거 책으로 누가 보나. 그치 박내원 대표 그거 딱 하나 들고 맞아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5월 11일 날 시간이 되시는 분은 와주셔서 그때 제가 스위스 간단 강의도 하고 할 겁니다. 아까 일정표. 아까.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날이 장기환 대표가 여러분 사옥을 멋있게 줬잖아요. 저쪽에. 안양이죠? 어디죠? 안양이죠. 그래서 거기서 멋있게 진 사옥에서 와인 드럼을 모시고 와인 파티를 하신답니다. 사옥 초청이 많이 밀려 있어서 5월 25일은 시간 되시는 분은
안양의 그 장규환 대표님 사옥에서 그 와인 파티를 하고 5월 27일 날은 상반기 그림 미팅을 하고 운영위원회는 하고 이거는 좀 보류를 했어요. 2월 25일 OSO 백진 교수 아까 지금 왔는데 백진 교수님하고 저하고 제3항공개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좀 지연이 돼서 요거는 좀 올해 준비해서 하반기 하거나 내년에 프로젝트 기획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였습니다. 뭐 이상 상반기에 대해서 그다음 7월 6일은 우리 김태원 대표님 차례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본인이 하시거나 본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하는데 근데 이 세미나를 이렇게 강의하듯이 안 해요. 지난번에 우리 김민재 변호사님한테 봤죠. 마이크 하나 놓고 자담하듯이 편하게 얘기하듯이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순서 옵니다. 근데 뭐 다 참석하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시간 될 때 협력원에서 좋은 강의와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틈나는 때 참여해 주시고 다 오시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버드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미네르바 대학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에서 작년에 우리가 5군단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연락이 와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을 해요. 그래서 그 미네르바 서울 캠퍼스 가서 미팅을 하는 디렉터들하고 협력원하고 어떻게 좋은 일을 할 것인가. 제일 첫 번째 그거죠. 우리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뜨겁다. 첫째, 미네르바 대학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그런 거 좀 해라. 그래서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가르치는 분은 그 학교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관심 높잖아. 그런 거에서 또 우리하고 5군단 지금 4월 14일 변호사님 공문 갔나요? 그거. 네, 그래서 4월 14일 날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그쪽 총장도 온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하고 세계 최고의 그래도 하버드보다 더 우수한 대학이잖아요. 미네르바 스쿨이. 그 협력원이 교류를 해서 협력원이 리더를 해서 그런 인재들이 한국의 청년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 오늘 삼성전자 핸드폰 사장하고도 점심을 먹었는데 삼성도 좀 끼워넣고 해서 제대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알리는 것도 우리 협력원의 중요한 일이잖아. 걔들이 작년에 DMZ에도 와서 되게 그 임프레시브 느낌을 많이 봐요. 한국 갔는데 DMZ 가서 막 보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감명이 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4월 14일 날 지금 변호사님이 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 뭐 그런 행사가 상반기에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아까 다 끝났을 때 배고프실 텐데 도시락 뒤에 있는데 오늘 도시락은 그 윤희 대표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윤희 대표님 오고 계신가? 성수동에서 오시는데 하여튼 도시락을 본인이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우리 김원진 변호사님이나 우리 민낙기 성총회나 박영수 대표님한테 문의 주시고 또 본인들께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연구를 해서 그냥 돈 주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한 번 했으면 쭉 가야죠. 그죠? 10년, 20년 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줘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헷갈리지가 않죠. 우리가 정부하고 이런 게 하면 공무원 계속 바뀌니까 프로젝트 계속 바뀌면 안 되잖아요. 사실. 특히 사회공헌 활동은 안 하면 안 했지 한 번 시작했으면 저는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 인턴들하고 또 우리 회원들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